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 이스라엘 지역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옆에 중동 지역이 있죠.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에 이 아프리카 대륙과 또 중동 사이에 있는 그 다리 역할의 교량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한번 지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중해, 어, 지중해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에는 강대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아프리카 나일강 북쪽에 이집트 문명이 큰 대륙이었고 또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바벨론 문명이 큰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한 큰 민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귀한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계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앙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과 또 갈릴리 호수로 밑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끝에 사해 혹은 여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은 1000m 이상 되는 산악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에는 바산 북쪽으로부터 바산 골란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암몬, 모압, 에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은 지중해와 붙어 있는 지중해 평야 지역이 있고 또 중앙에 중앙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산지 밑에 유다 광야 그리고 네게부 광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평야 지역은 우선 남쪽에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 동쪽에 쉐펠라 구릉지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 위에는 샤론 평야 그리고 돌평야라는 곳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는 동과 서로 길게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평야 지중해에 붙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에브라임 산지와 저 위에 갈릴리 산지 사이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악고 평야 혹은 아셀 평야는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평야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리고 중앙산지죠. 중앙산지는 유다산지 남쪽부터 유다산지 그리고 중앙에는 에브라임 산지 혹은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산지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광야 지역은 유대광야가 있는데 유대광야는 유대산지와 사해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산지 밑에 있는 광야가 네게부라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러한 큰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 평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지역을 보시고요. 블레셋 평야는 지중해 쪽에 맨 아래 붙어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한번 다시 블레셋 평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시면 블레셋 평야가 나옵니다. 블레셋 평야의 경계를 보시면 동쪽으로는 스볼라라고 되어 있는데 쉐펠라, 야산 지역, 구릉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의 서쪽은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네게부가 되고 북쪽은 샤론 평야가 됩니다. 이러한 블레셋 평야의 특징을 보면 블레셋 평야는 농업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며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토양 덕분에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며 특히 곡물 생산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에 이러한 평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평야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해안과 가까워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의 항구는 물자 수출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블레셋인들이 살았는데 기원전 12세기경 이곳에 이주하고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자지구로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요 도시를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부터 가사, 오늘날의 가자 고요. 아스글론, 또 아스돗, 에그론, 가드의 중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도시 이름을 읽으면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평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셰펠라를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셰펠라는 블레셋 평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가운데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네게부 광야가 있고 위로는 에브라임 산지가 붙어 있습니다. 셰펠라 지역의 특징을 보면 만만한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00에서 300m 되는 그러한 구릉 지역입니다. 또 계곡이 이어진 구릉지대이고 토양이 비옥하고 강수량도 적당해 농업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중해의 영향으로 포도, 올리브, 곡물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전쟁의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펠라 지역을 보시면 엘라 골짜기, 소렉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이렇게 구릉지대이고 골짜기들이 많아서 여기서 자주 전쟁이 일어났죠. 사사시대도 보면은 또 왕정시대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러한 장면들 이런 것이 다 쉐펠라 이런 골짜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중해 평야 지역의 세 번째 샤론 평야와 돌 평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론 평야, 돌 평야는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샤론 평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샤론 평야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요빠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샤론 평야와 거기에 위에 돌 평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서쪽 지역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악지대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쪽으로는 블레셋 평야, 위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샤론 평야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 농업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됩니다. 이 지역의 비옥한 토양은 농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샤론 평야가 드넓게 어, 펼쳐져 있어서 여기서 농업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생태계 지역입니다. 다양한 식물과 생물의 서식지로 생태계가 풍부합니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라고 라는 찬양의 표현처럼 이곳에는 곡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 생물의 서식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샤론평의 중요 도시를 보면 요빠, 샤론평야 밑에에 요빠라는 아주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돌평야에 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엔돌, 게셀,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사랴로 갔다 하면은 이 샤론 평야의 항구 도시로 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원래는 스트라톤의 망대였는데 이것을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 도시로 만들면서 크게 세운 그런 인조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샤론 평야, 돌 평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평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붙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 큰 지역에서 전체 지도에서 자,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보시면 오른쪽에 요단강, 요단강이 쭉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동서로 기손 시내를 따라서 길게 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자, 이곳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고 평평한 그런 평야입니다. 매우 비옥한 토지로 고대로부터 농경 중심이자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 도시로는 이스라엘, 무깃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살펴본 풍경입니다. 밑에가 바로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저 중앙에 뒤쪽으로 위쪽으로 가 보시면은 볼록 터나온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다볼산 바로 앞쪽에는 나사렛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역사적인 전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러 주요 전투가 일어난 장소로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평평한 지형은 병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무깃도 요새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대부터 이렇게 튼튼한 요새가 있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전쟁이 일어났던 요충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악고 평야입니다. 악고 평야는 이스라엘 평야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자, 악고 평야 혹은 아셀 평야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고요. 자, 저 지중해 쪽 위에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악고 평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고 평야입니다. 자, 악고 평야 혹은 아셀 평야라고 합니다. 자, 아셀 평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셀 평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아셀 평야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며 풍부한 농업 자원이 존재하고 다양한 식물이 재배됩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성의 덕분에 농업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도시는 악고이죠. 그리고 위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고 평야, 악고 항구가 있고요. 위로 두로와 시돈, 오른쪽